제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강남대로 일면 도로에 빌딩을 사세요. 좀 비싸게 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올라요. 빌딩까지는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심플합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반포 주공 1단지 사서 계속 가지고 계세요. 언젠가 재건축되면 돈 많이 벌 겁니다. 100%예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야씨, 내가 그 돈 있으면 진작 돈 벌었지. 아니면 그건 금수저나 할 수 있는 거지. 생각이 드셨죠? 제가 말씀드린 건 금수저들의 방법,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잖아요. 돈도 백도 없는 흙수저가 부자 되려면 금수저들과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흙수저들이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우리의 운명을 다 결정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자도 타고나는 게 있지만 태어난 후의 환경과 습관에 따라 후천적으로 발현되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타고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밥상머리에서 시작합니다. 금수저나 흙수저나 밥 같이 먹고 밥상머리에서 대화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교육의 내용과 대화가 다릅니다. 물론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의 화목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아마 흙수저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야,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와, 부럽다. 이런 류의 대화 아니면은 엄마, 나 돈 필요한데, 야, 돈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선 어떨까? 부잣집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야, 저 집 누구 얼마 벌었다던데? 부럽다. 이런 이야기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다음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야, 우리는 그런 거 투자할 거 없냐? 즉, 남들이 돈 벌었다 이걸 부러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조금 다른 방향의 대화가 오고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야,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맨날 뭐 사고 싶다고 말만 하면은 우리 집에 돈 없어. 그거 안 돼. 우리한텐 그런 여유가 없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 아빠는 어떻게 말을 했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라. 절대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빠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부자 아빠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의 사고 방식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라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바라는 게 있어도 돈이 없어, 난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또 한쪽은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냐? 우리가 자라는 환경, 경험에 따라서 바로 아비투스라는 것이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비투스가 무슨 뜻이냐?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환경에 처한 사람은 안 된다, 돈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아비투스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대물림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다가도 안 돼. 돈 없어. 위험해. 이런 안 좋은 생각으로 스스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몇몇 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수저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부자 되길 바라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 자식 잘 되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단지 겪어온 환경이 달라왔을 뿐이에요.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흙수저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비투스, 안 된다, 돈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부터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밥상머리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하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같이 밥 먹으면서
부모님, 그것은 가난한 아비투스를 만드는 언행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밥상머리 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친 거고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들을 정도로 하루에 3번은 밥 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주 강하게 자신에게 긍정적인 부자 마인드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면에 그 부자 마인드, 부자 아비투스를 심을 수 있냐? 첫 번째 방법은 부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스토리를 접하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책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전기나 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 많아요. 7, 8남매가 단칸방 하나에서 살던 사람, 60대까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했는데 2번 망하고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대박난 사람, 이민 가서 40대까지 한 10번 사업 말아먹고 마지막에 도전한 사업이 성공한 사업가, 방직공장 여공에서 성공한 회장님이 된 사람, 이런 식으로 정말 나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공한다는 게, 자수성가한다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이 성공이란 것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알고리즘 최적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파편화된 사회예요. 모두가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요, 듣는 것만 듣게 됩니다. 원래도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고리즘. 유튜브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의 영상만 딱 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야, 왜 내 유튜브에는 이렇게 야한 것만 뜨는 걸까? 왜 내 인스타에 이렇게 헐벗은 이성의 사진만 가득한 걸까? 그 사람이 그걸 봐서 그래요. 그렇다면 알고리즘, 즉 SNS 회사들은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보는 것만 보여주는 걸까? 심플합니다. 이 사람이 더 자주 클릭하는 것, 다시 말해 이 사람이 SNS에 오래 머무를 만한 거를 보여줘야 이 사람이 오래 머무르겠죠. SNS를 오래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더 여러 번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알고리즘을 밥상머리 교육에 적합하게 재편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자기개발 혹은 성공에 관련된 여러분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컨텐츠가 나온다. 그러면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걸 시청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다시 말해 밥상머리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가 나온다. 그러면 옵션 클릭하면은 관심 없음 이런 거 클릭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내 알고리즘에 뜨지 않도록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서 온라인 환경을 바꾸는 게 여러분의 밥상머리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은 오디오입니다. 즉, 듣는 걸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야, 넌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난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야, 넌 할 수 있어. 하는 긍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주 듣는 말이 자기 대화로 이어집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은 어떤 것에 도전할 때 스스로에게도 맞아.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 자기 대화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디오북이라던가 팟캐스트라던가 자기계발 콘텐츠를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북토크를 거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BGM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주 듣는 콘텐츠를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밥상머리 교육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가난하다면 아마 가난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바꿔야 합니다. 나의 마음부터 다시 밥상머리 교육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입니다. 흙수저가 부자 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했다고 치겠습니다.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인드만 고쳐먹는다고 돈이 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만 번 고쳐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 돈이 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돈 벌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게 사업이 됐건
투자가 됐건. 이때 사업과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뭐냐? 바로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시밭길을 선택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직접 문제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를 찾아다녀야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업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그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해결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버는 돈의 크기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쉽게 기분 좋게 기꺼이 해결할 수 있으면 남한테 돈을 주고 맡기겠습니까? 해결 과정이 재밌어. 그러면 굳이 여러분한테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남한테 일을 넘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높은 부가가치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할수록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겪어본 적은 없는 시대입니다만 수세식 화장실에서 분뇨 처리해 주시던 분들, 수거해 가시던 분들 똥퍼라고도 막 불렀잖아요. 이런 분들이 수익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힘든 거, 어려운 거를 대신해 주니까.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해주면 그게 사업이 됩니다. 투자에서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투자에서도요,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란하고 삐까뻔쩍하고 막 있어 보이게 치장했지만 망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 왜 망하는 걸까요? 뭐 재무적인 걸 관리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대부분의 경우는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혹은 사람들이 저게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못 느껴서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에 획기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지갑을 안 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임무화하는 말이 있어요. 사업은 팬시할 필요가 없다. 평범하고 별게 없어 보여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된 거다. 그럼 결국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알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냐? 바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꼭 사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인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인데 상사가 나한테 힘든 일을 떠넘겨.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도를 넘었다.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아닌데 그냥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한 건데 힘들어 보인다고 몰라. 배째,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 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사가 자기가 하기에는 좀 감당이 어려워서 넘긴 일을 내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당연히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지 같아서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줘요. 당연한 줄 알아요. 하는데 물론 그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그 회사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결한 지점이 나중에 여러분의 사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창업가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 업무 체계를 보면 이게 불편하던데?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회사에만 있는 문제가 아닌데? 다른 회사들도 이거 불편하겠는데? 하고 그 방법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창업한 다음 내가 기존에 거래처로 관계를 맺어놨던 회사들과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거래처로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불편함,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즉, 기꺼이 가시밭길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볼수록 더 수익성 높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부자 되기 유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수저들은요,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이 습관으로 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흙수저는 어떤가요? 그딴 게 어딨어. 사람 쓸 돈이 어딨어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데 이런 태도를 그냥 신세 한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태도와 사업가 정신만 곁들여지면은 얼마나 돈 벌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억만장자들 중에서는 자수성가가 많습니다. 억만장자 시크릿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 중 상당수는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의 70% 이상이 자수성가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억만장자들 가운데 부모 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이들은 30% 미만이라는 뜻이다. 문제를 쫓아다녀야 합니다.
기꺼이 가시밭길을 뒹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가시밭길에서 뒹구는 걸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나서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흑수저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입니다. 흑수저가 부자 되려면 해야 할 마지막 바로 인식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 가치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사물 혹은 어떠한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치 평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식 가치예요. 실제 가치란 무슨 뜻이냐?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했을 때 따라오는 혜택 같은 겁니다. 그냥 이성적,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A라는 걸 사면 B를 해결할 수 있네 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면 통화를 할 수 있네, 데이터를 쓸 수 있네,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네, 이런 거죠. 이 실제 가치는 어떤 제품을 사든 특히 상품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애플 스마트폰하고 기능적으로 뭐가 더 우월합니까? 뭐가 더 많은 걸 제공해요? 물론 삼성에서 되는 게 있고 애플에서 되는 게 있어요. 서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제공하는 기능의 가지수나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수학 강의를 생각해 볼까요? 전국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요. 학교에 한 명은 날아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전국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그 어떤 선생님들, 객관적으로 아예 실력이 떨어지고 아예 조건이 부족한 사람들 말고 혹은 그런 상품들 말고 어느 정도 이상 기본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제 가치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치가 뭐였죠? 인식 가치였습니다. 제공하는 실제 가치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식 가치를 대상마다 굉장히 다르게 느낍니다. 애플과 삼성 제공하는 실제 가치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새 10대, 20대는 어떻습니까? 애플이 무조건 킹왕짱이야. 왜? 애플이 훨씬 더 우월하다, 감성적이다, 뭔가 힙하다 이런 인식 가치에 더 큰 가산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수학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근해 공식 하나 가르치는 데에는 그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실제 가치가 크게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현우진의 강의를 듣습니까? 현우진이 전국 1등이거든. 그리고 1등을 만들어가면서 쌓인 아우라가 저 사람이 최고야. 똑같은 걸 해도 저 사람이 하면 뭔가 달라라는 실제 가치 이상의 인식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상품과 서비스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치만 더 많이 제공하면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제공할 수 있는 실제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감성의 영역 혹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 것이냐라는 인식 가치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인식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인지도입니다. 그랜트 카도는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습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름 없음, 인지도 부족이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인지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우리는 가장 좋은 도구를 모두가 가지고 있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SNS, 유튜브, 인스타. 얼마나 평범한 일반인도 인지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29만 구독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SNS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인지도를 올리려면 무조건 방송을 탔어야 됐어요. 그런데 방송 타는 게 쉽나요? 그리고 대부분 광고예요. 생생정보통도 다 광고였다잖아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면서. 그런데 예전에는 공중파 프로그램에 돈 내고 광고할 만 했죠. 왜? 나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요새 공중파 누가 봐요? TV를 너무 선호하시는 어르신들 빼고 젊은 세대는 거의 안 봐요. 그럼 요새는 시청률 잘 나와봤자 몇만 명? 안 나오면 몇천 명? 이렇게밖에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1000조회수, 만조회수 나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망했다 그래요. 우습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몇천만 원 내고 공중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왜 안 하냐는 거죠. 인지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동안 디올백 원가가 8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똑같은 퀄리티의 제품이어도요, 어떤 로고, 어떤 포장지에 담아서 주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느껴요. 왜? 다른 브랜드잖아요. 브랜드가 다르니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다른 가치를 가진 상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브랜드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예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애플이 왜 혁신적입니까? 자신들은 혁신적이라는 스토리를 계속 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사나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푸냐에 따라서 8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팔아도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스토리텔링은 SNS 성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SNS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다 글과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즉 스토리를 잘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스토리텔링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고 함께 공부하는 M&M 커뮤니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인식가치 높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인지도를 쌓고 성공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뭔데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 인식가치를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식가치는 실제 가치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은 모두 이 인식가치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금수저가 아니라 돈도 백도 없는 흙수저가 부자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인드에 새겨져 있는 가난한 아비투스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 어떻게? 부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오디오를 들어서 내 언어를 바꿈으로써. 두 번째,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어야 한다. 모든 부자 되는 법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기꺼이 문제로 가득 찬 가시밭길을 뒹굴고 그곳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인식가치를 높여야 한다. 세상에는 실제 가치가 있고 인식가치가 있다. 이제 실제 가치로 승부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실제 가치를 가지고도 더 크게 인식가치를 만들어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과 부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